최근 토트넘 진짜 위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3무 4패, 강등권이랑 승점 차도 이제 5점 차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지금 다음 경기가 북런던 더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 설마 강등까지 가겠어? 이 농담 전처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 15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8위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17위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강등권이죠. 지난 시즌은 유로파라도 우승했지 이번 시즌에는 진짜로 잔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떠났고 레비 회장도 떠났고 결국 프랭크도 잘렸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토트넘은 왜 이번 시즌 또다시 강등권으로 추락한 걸까요? 보드진이 문제일까요? 선수단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프랭크 감독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맨시티전 이후였죠. 로메로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감기 몸살인데도 뛸 선수가 없어서 뛴 거예요. 이건 진짜 팀의 수치라니까요. 모두들 로메로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페드로 포로, 갤러거, 사르, 솔랑키, 단소 여러 선수들이 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라커룸 내 대부분 선수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메로의 이런 행동이 지금 처음도 아니잖아요. 지난 1월 본머스전 이후에도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늘 일이 잘 풀릴 때만 나타나요. 처음부터 쭉 그래 왔다니까요. 보드진에 대놓고 저격한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합니다. 최근 4년 재계약까지 한 토트넘의 주장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까지 팀 내 불만을 표시하는 걸까요? 결국 답은 하나예요. 지금 선수단 입장에서 구단의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베리발, 아치그레이, 텔, 오드베르, 양민혁 그리고 타카이 코타까지 2023년부터 토트넘이 유망주들 수집에 진심이거든요. 최근 20세 이하 선수들에게 쓴 돈만 약 3천억이에요. 지금 구단의 논리는 이겁니다. 유망주 사서 잘 키우면 얘네들 돈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유망주들로 팀을 리빌딩 한다면서 투자 액수가 유망주들에게 투자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마티스텔이죠. 6개월 임대에만 150억 쓰고 퍼포먼스도 애매했었는데 이번 시즌 900억이 완전 영입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금 프랭크 감독 텔을 자주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유망주들은 어때요? 양민혁 선수처럼 계속 임대를 뺑뺑 돌거나 팀에 남더라도 출전 시간이 1000분은 넘는 유망주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지금 빡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가뜩이나 지금 부상 때문에 쓸 선수도 없는데 왜 자꾸 유망주에만 투자하냐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도 어땠어요? 득전력감인 깁스화이트 놓쳤었고 예전에 협상 질질 끌다가 아스날에게 하이제킹 당했잖아요. 물론 영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더 늘릴 수 없었던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토트넘에 가장 필요한 포지션이 어디예요? 쿠두스 부상당했고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존슨이 이탈하면서 지금 오른쪽 윙어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리고 3선에서 탈압박으로 패스기를 풀어가 줄 수 있는 자원. 근데 여기서 갤러거는 이런 유형이 아닙니다.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커버하는 타입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오도베를 부상당하니까 어땠어요? 중원에 있던 갤러거를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정작 선수들을 데려와도 제 포지션에 맞게 쓴 선수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갤러거 얼마예요? 680억이에요.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토트넘의 장기 비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팀이 셀링 클럽인지 아니면 당장의 성적과 유럽 대항전을 우선으로 하는 팀인지 방향성이 전혀 없는 한마디로 개판인 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프랭크 감독의 경제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프랭크 감독 이미 부정평가들이 쌓여 있었고 라커룸 내에서도 입지가 흔들린단 말이 돌았었죠. 급하게 지금 자르긴 했는데 당장 아스날전 어떻게 해요? 결국 보드진이 야 진짜 강등까지 가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들로 인해서 팀이 더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프랭크 감독 첫 시즌이었는데 잡음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을 응원하지 않는 팬들을 가짜 팬이라고 표현하고 기자들과는 신경전까지 벌였었죠. 심지어는 본머스전에서 아스날 로고가 박힌 컵을 사용해서 쓸데없는 논란까지 만들었다고요. 이런 작은 사건들이 쌓이면서 지금 팀 분위기가 더 어수선해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 전술이었어요. 프랭크 감독의 리그 승률이 28%였거든요. 빅시스 감독들 중 최저 수준이었죠. 여기에 홈 승률이 18%입니다. 토트넘의 홈에서 승률이 18%? 이건 팬들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008년 이후에 토트넘 감독들 중 홈 승률을 50% 못 넘긴 감독이 없었는데 프랭크가 그 기록들을 다 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이 3분의 2 정도 지났는데 팀 득점 1위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히살리송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득점 2, 3위가 여전히 센터백인 로메로와 반더벤이죠. 그리고 경기당 평균 득점은 1.61, 1-4-1로 시즌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득점이 적어서도 있지만 토트넘의 공격 패턴 자체가 명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에는 어떤 축구를 했어요? 라인 내리고 롱볼로 효율을 뽑았었죠. 근데 지금은 토트넘에서 어때요? 일단 최후방이 비카르부터 발밑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최전방에서도 히샬리송, 솔랑키 잘 버텨주지 못합니다. 이게 지표가 보여주거든요. 프랭크 감독의 브렌트포드는 지난 3년간 슈팅당 기대 득점이 리그 1위, 2위, 1위였어요. 그런데 토트넘은 지금 18위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찬스에서 슛을 만들어내는 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시즌 초반에는 포로의 킥과 쿠두스의 개인기로 오른쪽에서 뭔가 풀어나오려고 했었죠.
했었죠. 그런데 곧바로 이게 읽혔고 지금 둘 다 부상이잖아요. 그럼 공격이 안 좋다고 수비는 괜찮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빌드업 할 때부터 로메로가 빠지니까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흔들리고 3선에서도 풀어줄 자원이 없다 보니까 2선에서 지금 시몬스가 안 내려오면 볼 전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이드에서 일단 크로스 올리고 세트피스 나면 거기서 득점 찬스 만들고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 크로스 시도가 리그 3위고요. 전체 득점 중 세트피스 비중이 무려 34%예요. 그러니까 이 뚝배기가 안 먹히는 날은 득점 찬스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수비력은 탄탄하냐? 지난 시즌 64득점, 65실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35득점에 35실점이에요. 그러니까 프랭크는 다시 말하지만 진작에 잘렸어야 됐던 겁니다. 지난 맨유전에서 우도기까지 다쳤었죠. 이번 시즌 벌써 4번째 부상이에요. 그리고 뉴캐슬전에서는 오드베르까지 누웠다고요. 지금 토트넘이 2년 연속 메디컬 팀을 갈아엎고 있는데 이 고질병인 부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시즌 에이스였던 포로와 쿠두스도 계속 갈리게 되면서 다 부상으로 빠져있죠. 단소도 발가락 부상 때문에 센터백 뎁스가 지금 반더벤 드라구신 뿐이에요. 메디슨, 벤 데이비스, 쿨루셉스키, 베리발, 벤탄쿠르 다 시즌 아웃 예상이고요. 최저면 히샬리송도 아직 안 돌아왔죠. 지금 공식적으로 부상자는 12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상자들만으로도 베스트 11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땐 토트넘의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건 전술적인 영향도 무척이나 큽니다. 명확한 포지셔닝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의 무리한 움직임들이 너무 증가하고 있어요. 갑자기 볼을 뺏겨서 백업을 들어갈 때 일단 지연시켜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무리한 동작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부상자들 많으니까 선수들 일단 더 데려오는데 급하게 데려오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부상자들 또 돌아오면 다시 누군가는 잉여 자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토트넘은 스쿼드의 양 자체는 비대해주고 있는데 그 스쿼드의 질, 퀄리티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토트넘에서 중심을 잡은 선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부상 핑계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이 없는 건 핑계가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국뽕 다 빼고라도 손흥민 선수 떠난 게 크죠.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주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토트넘에서 이룬 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넘사잖아요. 그러니까 라커룸의 중심이었고 팀의 정신적 기준점이었다고요. 그래서 팀이 성적으로 흔들려도 라커룸 내 잡음이 적었었고 근데 유로파까지 우승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주장부터가 제일 다혈질이에요. 로메로가 그 어떤 선수보다 감정적이고 카드도 너무나 많아요. 이번 시즌 옐로 카드가 8개, 레드 카드가 2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카드를 받은 선수라고요. 맨유전 퇴장당해서 4경기 또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주장은 어때요? 반더벤은 감독 패신 논란 만들면서 프랭크 감독에게 항명처럼 보인 장면들이 있었었죠. 결국 토트넘은 지금 그라운드 안팎에서 중심을 잡아줄 만한 선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토트넘이 B클럽일까요? 여전히 조롱은 많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딜로이트 기준 토트넘 지금 전세계 매출 9위 클럽이에요. 매출 대비 임금 비율도 44%고요. B클럽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보면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운영 잘하는 클럽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요즘 토트넘이 중요한 건 이 재무제표가 아니죠. 당장의 성적입니다. 보드지는 방향성이 없고 스쿼드는 부상과 중심 부재로 흔들리고 감독은 전술적으로 아쉽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팬들도 Time for Change 들고 시위하잖아요. 토트넘은 지금의 위기를 진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토트넘이 정말로 시즌 후반에 강등권 진흙탕 싸움을 이어나가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명절 연휴 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